변호사님,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건 대통령은 그렇다 쳐요. 뭐 그것도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처음 하는 걸 거고 하여튼 뭐 이례적인 분이 오셔서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는 장관부터 사령관 또 사단장 이런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복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 윤리도 있고 또 판이 어떻게 가는지 일이 어떻게 가는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유감스럽지만 군에서 뭐 사망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낸 배경이 뭔지 정말 의아해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들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워낙 그 우리나라에서는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되게 게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데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엄청난 화를 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화내십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일은 그렇게 안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관계 정립도 잘못돼 있는 거고요. 그게 본인을 이제 결국 부메랑이 돼서 본인 목을 겨누게 될 겁니다. 그런 자기가 만든 독재 메커니즘. 자기 말이면 모두 다 껍벅 죽는. 그렇기 때문에 과오가 수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어떤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못이 되풀이되고 잘못이 그렇죠. 커지고요. 그래서 경로가 경로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그냥 국민들한테 계속적인 거짓말만 하는 시간이 가길 바라고 국민들이 잊기를 바라고 뭐 다른 큰 사건이 더 터져서 이게 묻히는 상황이 오면 모를까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사단은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결자 해지라는 말 있잖아요. 경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으면 그 엉망진창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일종의 유체 이탈 같은. 이게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과거 역대 정권 그 담당자 중에 이런 예는 없었다니까요. 제 기억에 뭐 제가 경험한 대통령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뭐 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고 비난받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면피하고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러나 내면 깊숙이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게 비겁함이에요. 비겁함, 두려움 같은 것도 그렇죠. 좀 보이죠. 비겁함과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면으로 응시한 적이 없고 항상 누군가 해결해 줬거나 아니면 내 직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국군 통수권자가 굉장히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아무 때나 경로하고 근데 우리는 분단 상황이고 지금 남북 관계도 굉장히 갈등 상황 아닙니까? 나빠지고 있고 뭐 자꾸 풍선 같은 거 보내고 서로 자극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이를테면 뭐 포사격 같은 게 오늘 밤이라도 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특히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 대통령이 화를 내고 쏴라고 했을 때 장군들이 정말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북의 의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잠깐만 참고 가야 됩니다라고 군에서 해주고 국민들이 지켜줘야 우리가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상병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는 군이 다른 사건이라고 그렇게 처리 안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변호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느껴져요. 뭐냐면 이 이후에 했던 인사건들을 한번 보자고요. 갑자기 뭐 이 문제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을 다 주질 않나? 뭐 호주 대사, 뭐 임기훈 국방부비서관 포함해서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 다 진급을 시키고, 뭐 원래 진급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전원이 다 진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의 그 경로를 전해 들었다가 말을 못하는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해병대 내에서 지휘권이 거의 붕괴된 상태예요. 네네. 언제라도 전쟁 또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지금. 그 신임을 완전히 지휘권에 잃어가지고. 대한 권위, 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선 그 문제에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군 통수권자라면. 이게 지휘가 되겠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 그 한 사람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미군이 지켜주니까 우린 전쟁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은 어딨어요. 네. 적어도 해병대 내에서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령관에게 계속적인 지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밑에 네. 사람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다 뒤에선 키득키득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고 이런, 답답하게 예. 저러고 사나. 네. 네. 그거 다 들었으면서 말도 네, 못했대. 네. 다 예전에도 다 퍼졌던 소문이니까요. 네, 해병대 네, 사령부 네.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웃음거리가 된 사람한테 지휘권을 맡긴다? 네. 이건 그 자체로 대통령의 길 포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호주 대사를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시나 인사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그것도 불법적인 치부를 가리려는 그 의도에 하에서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임종덕 2차장 같은 경우도요.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그때 상황을 반추해 보면 뭔가 이상한 짓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을 공천을 줘가지고 지금 국방위원이 돼서 네. 국방위원 자격으로 뭔 세미나를 열고 해요. 네. 네. 그 세미나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 문제에 대한 방어 논리 만드는 겁니다. 네. 왜 군사건 그 사망 사건을 경찰로 넘겨가지고 군을 이런 분란 속으로 군사법원법도 다시 바꾸자. 다시 이런 바꾸자 얘기가. 이런 네. 그 어떤 놀랍네요. 그 말하자면은 반동 네, 반동 네, 정신 네. 하겠다는 거죠. 역사를 거스르는 이해 당사자가 이해 당사.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시급히 직을 뺏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어요. 자기의 거짓말, 그 뻔뻔함, 그 다음에 그 비겁함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그 몇 퍼센트나 이분에게 진정한 지지를 보내고 그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과 가치, 어떤 권위 이걸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거짓말쟁이, 비겁한 자, 뭔가 있겠지, 뭐 김건희야 아니야 이런 의문 속에 의혹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한두 개 아니 구독자들 위해서 무슨 민변 회원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 법무관으로서 군 생활 열심히 하셨고 법무관 되기 전에도 병으로서 군 복무를 하셨던 군대 2번 갔다 오신 분. 저는 이제 좌우라는 표현 자체도 웃기는 얘기지만요. 사실 작년에 제가 여러 매체 다니면서 이런 말 했어요. 지금이 좋을 때니까 빨리 인정을 하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라. 그래야 그러네요. 지금 와서 그래야 보면 위기에 맞아요. 빠지지 않는다. 헌정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몇 번을 권했습니다. 그건 정말 조언이네. 본인들은 이제 듣지 않았겠죠. 네네. 그러나 뒤돌아보세요.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은 때였어요. 지금이 과연 좋은 때인가요?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미 다 그 폐악성들이 국민 앞에 알려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믿으려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썰이 썰을 만들고 찌라시가 찌라시를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붕괴 일로에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와가지고 왜 근거 없는 공격을 하느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왜 그 전에 증거로 다 입증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말해 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통화들을 대통령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통화들을 참모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통화들을 했으면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금 뒤돌아보면 진짜 모골이 송연한 얘기를 해요. 작년 국회에 나와서 안보실은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았다. 네. 개뿔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조태용 본인이 네, 네. 본인이 네. 국방장관 네. 용산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다. 네. 개뿔 몇 통을 받았는데 그럼 휴가 중에 네. 네. 다 그런 거짓말들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를 갖지 않아요. 네. 이 정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동네를 휘저으면서 거짓말만 해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그 국회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함께 열었던 국방위, 네, 네. 뭐 운영위 이런 데에서 뻔뻔한 거짓말들을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네. 뻔히 통하기로. 아니 임기훈 같은 사람은요. 뻔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월 30일 자기가 날짜도 지정해요. 네. 김기현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이번엔 뭐라 그랬습니까? 날짜를 착각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죠. 이첩이 된 사실을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네. 보면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보고한 사람도 임기훈이에요. 이런 뻔뻔한 거짓말은 왜 했을까요? 아니 지금 와서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했다고 뭐. 그럼 왜 거짓말해? 경로가 죄가 안 되면 네.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뭐 다른 목적이네.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겁니까? 좋은 거짓말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